자, 이치프 만나러 왔어요. 이치프 어디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추태야 지금? 엄청 써잖아. 물어볼 게 있어. AGM 배터리 알지? 네. AGM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 업소매트 글라스 매트인데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아 모를 줄 알았구나 내가. 왜 알고 있지? 아, 이치프님을 너무 물로 본 것 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좀 더 물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전문가인데. 형한테 지금 AGM 배터리에 AGM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 알아. 뭔데? A는 업소번트라 그래서 흡착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G는 glass 유리고 M은 매트야. 그래서 뭐가 돌아가? 진짜 짜증난다. 왜? 됐어. 아, 이거 재미없게 왜 다들 알고 있는 거야. 아이씨.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자동차 배터리 교환하려고 보면 꼭 AGM 배터리로 교환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과연 이 AGM 배터리, 여기도 AGM이라고 써있잖아요. AGM. 자, A는 띄워놓고 GM만 기억하세요. Glass Mat, 유리섬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유리섬유가 왜 붙냐? 자, 이 배터리를 이 중간중간 껴있는 이게 다 유리섬유예요. 유리섬유. 이 안이 유리섬유로 꽉 차 있다고 해서 AGM 글라스 매트 배터리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우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오늘 AGM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배터리는 바르타라는 브랜드의 배터리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유럽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간 차량의 70%는 바르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 자동차 배터리계의 ZF 같은 그런 브랜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야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에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런 12V 배터리가 대단한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자동차 역사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동차 부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차 배터리, 지금 우리가 12V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맨 처음 탄생했을 그 당시엔 과연 몇 볼트짜리를 썼을까요? 바로 배터리를 안 썼습니다. 1860년대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초, 첫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을 그 당시, 그때 나왔던 차들은 크락션이죠. 크락션.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 당기고 다녔고요. 헤드라이트는 가스 주입해서 불 붙이고 그걸로 이제 헤드라이트. 자, 헤드라이트랑 크락션은 그렇다고 치는데, 처음에 시동은 어떻게 거냐? 처음에 스타트 모터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트 모터에 12V 배터리가 전기를 줘서 스타트 모터가 낑낑낑낑 돌아가지고 좀 시동을 왕 하고 걸어주는데, 배터리가 없었으면 시동을 어떻게 걸어? 그 소시적에 텍트 시동 좀 걸어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시동 어떻게 걸죠? 발로 깝니다. 발로 아래로 빡 차가지고 걸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첫 한 바퀴 시동은 손으로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쇠꼬챙이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넣은 다음에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1860년대 처음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에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들은 시동 이렇게 원래 거는 거고, 원래 다 이렇게 쓰는 건데 크락션 삑삑 울리면 되는 거고, 전기가 왜 필요해? 배터리가 왜 필요해? 라는 생각에 배터리를 일단 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내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그 당시에 이 납산 배터리는 과연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납산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셀이 있으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납덩어리예요. 납덩어리. 그리고 납덩어리를 놓고 여기를 뭘로 채워? 산으로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납하고 산이 만나서 전기를 머금고 있는 이 개념이 납산 배터리인데, 이 납산 배터리는요 이미 발명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걸 자동차에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1912년이 돼서야 미국의,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캐딜락이라는 브랜드에서 스타트 모터, 엔진 스타트 모터라는 거를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들이 쇠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스타트 모터를 달아놓고 이런 납산 배터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때 캐딜락에 처음 들어갔던 이 자동차용 납산 배터리는 과연 몇 볼트였을까요? 정확하게 반띵 6볼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920년대부터는 캐딜락뿐만 아니라 양산되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제 스타트 모터와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이트도 점점 전구로 바뀌고 크락션도 뿌뿌 땡기는 거에서 삐삐 전자식으로 차량 안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이 이제 전동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재미있는 건 캐딜락이 처음에 스타트 모터를 개발해가지고 차에 탑재한 게 191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르타라는 브랜드는 1904년에 만들었어요. 진짜 오래되기도 했다,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 바르타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자동차 전용 배터리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30년 정도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1950년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V 배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 배터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쓸 것들이 많아진 거죠. 원래는 이 배터리가 시동만 걸어주면 됐는데 헤드라이트도 자꾸 켜야 되고 크락션도 올려야 되고 실내 조명도 켜줘야 되고 라디오도 막 듣고 그래. 점점 이 배터리가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용량이 딸리는 거야. 1950년대가 돼서야 이 자동차 배터리는 지금의 12V라는 규격을 갖게 됩니다. 1950년대 당시에 이 자동차 배터리가 6V에서 12V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타고 다니던 지프예요. 자, 근데 이 차 옆면에 보면 지금 뭐라고 써있죠? 12V라고 써있습니다. 12V. 차에다가 12V를 왜 써놨겠어요? 요즘 같아서야 당연히 다 12V인데 저때 당시에는 6V 차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원래 6V만 있었으니까. 근데 12V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점프를 해야 된다거나 뭐 방전되고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배터리 새 걸로 교환을 해야 될 때 맞는 규격을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엔 지금보다 배터리 기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배터리를 관리할 일이 지금보다 또 훨씬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마치 우리 디젤 엔진은 전부 SUV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독일산 디젤 세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유소 아저씨들이 헷갈리실까봐 차에다가 디젤 이래가지고 좀 썰고 다녔잖아. 가솔린 넣지 말라고. 요거랑 뭐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1920년대에 6V짜리 쓰다가 고작 30년 지나가지고 12V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 1950년부터 무려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우리는 변함없이 12V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막말로 요즘에 뭐 전기차 무슨 뭐 400V다 무슨 뭐 800V다 뭐 이러고 있는데 12V가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다니는 전기차들마저도 12V 배터리를 달고 다닙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가 12V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 안에 전기를 사용하는 많은 전자장치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요, 여기서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없어요. 바꿔 말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많은 부품들은 더 낮은 전압으로 움직였을 때 더 효율적인 그런 부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 스위치 같은 거, 그리고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기 뭐 실내등, 룸미러, 앰비언트 라이트, 뭐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 얇은 LED 몇 줄 들어가는 게 그게 전기를 얼마나 먹겠어요.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이 12V 전압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36V, 뭐 42V, 48V로 올린다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 끝. 아, 야, 12V 이거 못 올려로 결론이 거의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12V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만큼 배선 하네스가 얇아집니다. 배선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배선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는 뭐야? 그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무게를 줄일 만큼 연비가 좋아진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올려야만 하는 필수 과제였는데 포기한 거죠. 창문 스위치 같은 거 12V에서 더 올리면 그 더 높은 전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창문 스위치 하나의 단가가 5배, 10배가 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득과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12V가 그냥 차량 안에 사용하는 이 저전력 제품들을 컨트롤하기에는 그냥 최적이다. 이건 답이 없다. 전기차들마저도 400V, 800V 고전압 배터리를 아래 탑재하고 있지만 이 차량 실내를 컨트롤하는 전기는 12V로 컨버팅해서 이 배터리에 또 전기를 채워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조금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최초 만들어졌던 납산 배터리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납산 배터리는 납이 들어가고 전해질이 들어간 다음에 그 황산이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이
증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이 증발하고 나면은 이거 뚜껑 까가지고 채워서 써야 돼. 그리고 막 비포장도로 같은데 막 차가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막 넘치기도 하고 황산이. 당시에 이 배터리는 메인터넌스가 좀 필요한 배터리였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1986년이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메인터넌스 프리 배터리가 아무리 작동을 계속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이 더 이상 증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리지 않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누가 만들었다? 바르타가 만들었다. 이 바르타 이후로 다들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배터리들이 이제 메인터넌스 프리 배터리가 된 건데, 자, 도대체가 AGM은 언제 나오냐? AGM. 자, 이제 나옵니다. 이때부터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환경 규제라는 게 시작이 돼요. 환경 규제라는 거는 정말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연비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는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차가 가벼워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외판을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가벼워지겠죠? 연비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비싸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뇌피셜이긴 한데 이제 이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먼저 때려잡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만들면서? 스탑앤고를 만들면서. 가만 보니까 저기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는 쟤들 다 저기 시동 안 걸어도 되는데, 야, 저때 자꾸 연료를 소비하고 있잖아. 그럼 막 배출가스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야, 저거 시동 꺼버려. 그게 스탑앤고예요. 환경 규제 때문에 시작된 게 스탑앤고고, 그 스탑앤고를 만들려고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이 배터리 회사들을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게 이 AGM 배터리인데, 이건 AGM 배터리 목업.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납산 배터리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바르타는 두 제품 다 만듭니다. 물론 AGM 같은 경우에 뭐 유독 더 잘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 생산되는 신차들, 새 차들의 AGM 배터리의 70%가 다 바르타께 들어갑니다. 저 얼마 전에 RS6 저기 트렁크 깠는데 바르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죠. 요 각각의 칸 안에 이걸 좀 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납이 총총총총총총 들어가고 그 안에 황산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액은 그 산 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배터리가 새 거일 때는 이 산 농도가 균일합니다. 자, 그런데 충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점점 이 산 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번 큰 방전이라도 빡 일어났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전해액 안에 산 농도가 완전히 이제 딱 층이져가지고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층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금방 마테이가 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층화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 산 농도가 빡빡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찾아낸 게 바로 이 유리섬유 있죠. 유리섬유. 납을 유리섬유로 꽉 채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요게 각 칸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진짜 전해액이 찰랑찰랑거리는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모든 전해액과 이 산 성분은 이 유리섬유가 전부 머금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쭉 요밀조밀하게 채워서, 방전이 좀 많이 되더라도, 그리고 방전이 좀 많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 납을 감싸고 있는 산 농도가 균일하게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AGM 배터리의 그 뒤에 GM이 글래스 매트예요. 유리섬유예요. 이게 AGM 배터리의 핵심이고, 이게 그 고문과 핍박과 고난의 결과물이다. 자, 그런데 이 AGM 배터리를 바르타가 제일 잘 만든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판다. 자, 뭐 그런 거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요 철망 있죠? 이제 요게 납이에요. 요게 납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그리고 현재도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리드인데, 바르타에서는 이거를 파워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이 파워프레임이 바르타 AGM 배터리의 기술력의 핵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르타가 이제 2008년에 개발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잘 보면 진짜 이 납을 그냥 이렇게 늘리고 땜질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망이고, 파워프레임은 누가 봐도 그냥 빵 찍어낸 거예요. 내구성이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 뭐 누가 뭐 손으로 잡고 뜯는 것도 아닌데 내구성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납산 배터리는 산 성분과 납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 배터리 원리의 그냥 핵심이에요. 얘는 항상 그걸 하는 애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망이 점점 부풀고 녹슬고 한다는 건데, 자, 부풀고 녹슬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늘려가지고 이어붙인 이런 납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끊어져요. 자, 그러면 이 칸에 이렇게 총총총. 자, 그러면 이 파워 프레임이 이렇게 총총총총총 들어가가지고 산 성분과 만나서 전기를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려주면은 모아가지고 차 안에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 얘가 중간에서 점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액 안에 산이 층환상이 생기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또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게 되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큰 출력을 안정적으로 쭉쭉쭉쭉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불안 요소인 거죠. 그런데 바르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파워프레임이라는 기술을 2008년부터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을 때 바르타가 최초로 이렇게 찍어내는 타입을 지금은 좀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여전히 바르타께 최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AGM 배터리에 이 전력 공급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 자동차 배터리 최초 시작 1912년에 처음 탑재됐을 때 그때는 단지 손으로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던 거를 이제 스타트 모터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6V짜리로 탑재됐을 뿐이었는데, 자, 요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HUD, 그냥 HUD 아니고 무슨 뭐 증강현실 HUD가 막 유리에 막 이만하게 뜨고, 헤드라이트 무슨 레이저 라이트를 쏴대고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슨 노래방이고, 그걸로 엄청난 음질의 오디오를 듣고 있고요. 공조 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정말 차 안에서 별의 별 이제 전기를 다 사용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동을 꺼버린 상태에서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켜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만으로도 차 안에 그 많은 전자장비들을 키면서 신호대기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수시로 계속 버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배터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사실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인 만큼 전통과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유럽 신차 AGM 배터리 70%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바르타 배터리를 쓰자.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다.